안녕하세요 여러분, 르네 초콜릿의 쇼콜라티의 르네입니다. 오늘은 특정한 초콜릿 레시피를 다루기보다는 초콜릿 기법 중 하나인 템퍼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전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콜릿 만들면서 템퍼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템퍼링은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템퍼링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초콜릿의 온도 조절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고체 상태인 초콜릿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려면 일단 녹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콜릿을 녹였다가 가만히 놔두면 잘 안 굳어요. 안 굳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녹였다가 일정한 온도를 식혔다가 또 다시 일정한 온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템퍼링이라고 불러요. 이 초콜릿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을 잘 혼합해서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작업하기 좋은 그런 초콜릿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퍼링을 하지 않을 경우 초콜릿이 잘 굳지도 않고 드셨을 때 식감도 안 좋고 광택도 없고 또 초콜릿 표면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기게 돼요. 이 무늬를 우리가 초콜릿 블룸 현상이라고 해요. 블룸 현상이 생기거나 탁 하고 부서지는 스냅성도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콜릿은 템퍼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초콜릿을 템퍼링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템퍼링 하는 이유는 이 초콜릿 안에 카카오 버터라는 성분 때문에 템퍼링을 하는 건데, 100%짜리 카카오 버터가 30% 이상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커버처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리얼 초콜릿인데 이런 초콜릿만 템퍼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은 초콜릿은 코팅 초콜릿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초콜릿은 아니고 준 초콜릿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초콜릿은 템퍼링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드셨을 때 식감이 안 좋고 풍미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템퍼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법, 순행법, 접종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모두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초콜릿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그 초콜릿을 일정한 온도로 내렸다가 다시 일정한 온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온도는 모든 초콜릿마다 달라요. 간혹 일부 학원에서는 다크 초콜릿은 몇 도로 녹였다가 몇 도로 식혔다가 다시 몇 도로 올리세요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00%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초콜릿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벨기에 초콜릿일 수도 있고 프랑스, 스위스, 또 벨기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초콜릿은 다 온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이 커버처 초콜릿을 구입하셨다면 패키지 뒷면이나 옆면에 온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보면은 몇 도에서 녹이세요, 몇 도에서 식히세요, 몇 도까지 올리세요 라는 온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템퍼링 방법을 하나씩 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리석법인데요. 이 대리석법은 유럽에서 널리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대량 작업이 많은 저희 초콜릿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초콜릿을 우선 녹여줄 건데 저는 오늘 전자레인지 통해서 녹여줄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냥 넣고 한참 있는 게 아니라 1분 넣고 저어주고 1분 돌리고 저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초콜릿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넣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한번 녹여볼게요. 자, 저는 오늘 한 500g 정도를 템퍼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분 30초 정도 돌리니까 이 정도 녹았어요. 그러면 좀 저어주신 다음에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 덩어리 없이 깨끗하게 잘 녹았어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용해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녹였다가 27도로 낮췄다가 다시 31도로 올려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45.5도로 녹였어요. 그 다음 이렇게 대리석 테이블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초콜릿의 3분의 2 정도만 테이블에 쏟아줄게요.
다음 이 스크래퍼와 스패츌라를 준비해주세요. 다음 초콜릿을 바닥에 펼쳐가면서 식혀주시면 되세요. 이때 바닥에 놓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마찰, 움직임에 의해서 템퍼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긁어주시면서 템퍼링을 해주세요. (27도가) 될 때까지 식혀주시면 되세요. 이 대리석 템퍼링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마블 온도는 실내 온도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더워버리면 여기다가 아무리 초콜릿을 문질러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짠, 27도로 온도가 잘 내려갔죠. 이제 이 초콜릿을 아까 우리가 3분의 1 남겨뒀던 이 초콜릿 통에 다시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초콜릿을 다 담아주셨으면 고루고루 잘 섞어주세요. 온도 체크를 해주실 건데 온도 체크하실 때는 이 위랑 옆이랑 아래랑 온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섞어서 주걱도 긁어서 확인을 해주실게요. (31도로) 온도가 잘 맞았어요. 이 상태가 이제 템퍼링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말 템퍼링이 잘 됐는지, 광택도 잘 나고 불룸도 없이 잘 됐는지 이렇게 스패‌츄라에 찍어서 잠시 두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온도를 확인하실 때 저는 주로 온도계를 사용하는데 어떤 초콜릿들은 아랫입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서 온도에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랫입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저어서 주걱을 이렇게 아랫입술 찍어서 서늘하다, 따뜻하다 이런 정도의 온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템퍼링이 잘 됐어요. 광택도 잘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묻어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템퍼링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냉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리석법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초콜릿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대리석에 부어서 온도를 한 번에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을 때는 좋지만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오히려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 때는 대리석 같은 거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다 부어서 닦고 하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수냉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냉법은 단점이 있는데요. 초콜릿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물을 너무 팔팔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무 끓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 물이 튀길 수가 있거든요. 물이 절대 튀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중탕으로 잘 녹여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정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템퍼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가시면서 저어주시면 되세요. 초콜릿 역시 아까 전에 사용했던 초콜릿처럼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녹인 다음에 27도까지 낮췄다가 다시 31, 2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갱이가 남았을 때 꺼내셔서 남아있는 열로 마저 녹여주실게요. 네, 45도로 잘 녹았어요. 초콜릿이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잘 녹았죠. 이제 초콜릿이 다 녹았으면은 저는 이렇게 찬물을 준비해뒀어요. 이 찬물에다가 넣고 27도까지 식혀볼게요. 이때도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이 물이 찬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콜릿 아랫부분부터 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 잘 긁어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온도 확인하실 때는 위랑 옆이랑 아래랑 온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섞어서 확인해 볼게요. (27도로) 온도가 잘 맞았어요. 이제 이 초콜릿을 다시 31, 2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물에 넣으셔서 온도를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런 열풍기로 데워서 31도를 맞춰주셔도 되고요. 따뜻한 물에 넣어서 31, 2도를 만들어주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초콜릿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오래 넣고 있으면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주세요. 이때도 역시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31도로) 잘 맞았죠? 자, 그럼 이렇게 순행법도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종법이에요. 이 접종법 역시 일단 초콜릿을 녹여주셔야 돼요. 지금 초콜릿을 제가 양쪽에 준비를 해놨죠. 이 초콜릿을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녹여볼게요. 접종법은 이렇게 녹인 초콜릿에다가 템퍼링된 초콜릿을 조금씩 넣으면서 녹여주실 거예요. 녹여주시면서 최종 온도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서 녹여서 최종 온도를 31, 2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알갱이가 하나도 없이 잘 녹았죠.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31도로) 온도가 잘 맞았어요. 이 접종법도 템퍼링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템퍼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템퍼링 된 거를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은 템퍼링이 잘 된 거고요. 이쪽은 템퍼링이 되지 않았어요. 얘는 묻어나지 않죠. 그런데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묻어납니다. 잘 굳지가 않아요. 보시기에도 얘가 더 광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템퍼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템퍼링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좀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수제 초콜릿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꼭 템퍼링에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르네 초콜릿에서 올라가는 영상에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템퍼링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꼭 직접 만들어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맛있고 재밌는 초콜릿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